네,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2 시장을 주도할 유망주를 찾는 대세는 이 종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해외 시장 대세 종목을 찾아주실 분도 소개해드려야겠죠.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의 조명호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위챗 서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텐센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텐센트는 지금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안 되어 있고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죠? 네네. 홍콩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24일 구의원 선거를 마친 홍콩의 항생지수는 25일 1.5% 상승을 보였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인 71.2%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인 범민주연합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거가 혼란 없이 마무리된 데다 홍콩 당국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홍콩 정세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그간 외부적인 요인으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홍콩 증시는 처음이고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잖아요. 월트 디즈니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또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슈가 있어서 잠깐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디즈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리서치 기업 앱토피아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의 지난 2주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가 1,550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네, 무료 구독권을 제외하고도요. 앱 내 결제가 지난 13일간 5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디즈니의 월 12.99달러짜리 번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 패키지에 대한 강한 수요도 관찰된다고 첨언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로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격 정책, 콘텐츠 번들링은 디즈니의 아주 천재적인 전략이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디즈니 주가는 1.3% 상승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도 이슈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25일 날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주가가 2020년에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엔비디아, 네. 2018년 10월 급락 이후에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은 밝다고 전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용 GPU 사업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앞으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에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를 217달러에서 25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25일 날 엔비디아 주가는 플러스 4.89%로 마감을 했고요. 네. 네, 월트 디즈니와 엔비디아 앞서 이제 2시간 동안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주셨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들어볼 종목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텐센트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네, 현재 중국인은 이른바 텐센트 생태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텐센트 뮤직으로 음악을 듣고 텐센트 비디오로 영화를 감상하며 위뱅크로 입출금, 대출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위챗페이로 결제를 합니다. 특히 텐센트 메신저 위챗을 매개체로 하여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요. 위챗은 텐센트가 2011년 출시한 온라인 메신저로 소위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챗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다시 말해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는 11억 명 수준이며 하루 평균 450건의 메시지가 송수신되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글로벌한 게임 업체로 부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위챗이 큰 역할을 냈는데요. 월 매출 70억 위안을 창출하는 중국판 리그 오브 레전드인 왕자 영유는 2015년 출시 초기 네디즈 게임에 밀려 모바일 게임 랭킹 4에서 6위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이후 위챗 친구 목록 불러오기, 위챗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등 위챗과 연계된 기능이 생기면서 2017년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랭킹 1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도 텐센트는 위챗 메신저를 중심으로 게임, 전자상거래, 금융, 클라우드 등으로 사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이며 영상, 은행 그리고 게임 분야까지 텐센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텐센트를 그러면 오늘의 대세 종목으로 꼽아진 이유, 이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하나부터 살펴볼까요? 네. 텐센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 대표 혁신 아이콘으로 올라설 정도로 저력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 텐센트에게는 앞서가는 사람, 새로운 지배자, 인터넷 기업의 미래 등 새로운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제치고 패스트 컴퍼니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50대 혁신 기업 4위로 등극하는 등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텐센트 메신저 위챗의 공식 계정, 모멘트, 그리고 미니 프로그램의 역할이 주요했는데요. 우선 공식 계정은 카톡의 플러스 친구와 유사한 위챗 서비스입니다. 기업, 언론, 정부, 1인 미디어 등은 공식 계정을 구독한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 혹은 정보 콘텐츠를 노출시키는데요. 구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구독자의 질문에 답변도 해주고요. 구독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단순 광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점이 장점입니다. 심지어 쇼핑하기 또는 택시 부르기 탭을 클릭하면 공식 계정에서 바로 쇼핑을 하거나 택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내 게시판 혹은 고객 관리용으로 공식 계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시세이도, 코카콜라, 장안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형 공식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멘트는 카카오 스토리와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사진, 영상, 관심 이슈를 위챗 모멘트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모멘트는 카톡과 페이스북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팅을 하다가 바로 모멘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위챗을 사용하던 대부분의 중국인은 모멘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의 배경으로 지금 공식 계정과 모멘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오프라인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함께 또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텐센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텐센트는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미니 프로그램과 공식 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광고 부문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위챗 내 결제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핀테크의 성장성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챗 기반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공식 계정을 통해 다수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앤 핀테크 사업 부분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4%에 달하면서 텐센트의 미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부상했습니다. 게임 사업의 성장성을 기대했던 텐센트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게임 규제가 강화되자 클라우드와 핀테크 시장에 주목했는데요. 진출 초기 중국의 클라우드와 핀테크 시장은 알리바바가 선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통, 금융,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정부 관계자가 위챗을 통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텐센트의 클라우드와 핀테크 고객 기반도 자연스럽게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네, 텐센트도 역시나 이 대세 중의 대사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텐센트 지난 3분기 실적은 사실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주목을 해본다면 향후 또 텐센트의 비전은 상당히 밝을 것 같아요. 향후 전망과 비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텐센트의 위챗을 사용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이고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챗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텐센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인구 배당 효과, 다시 말해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소멸한 이후에는 텐센트의 성장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려는 기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텐센트는 이미 이러한 위챗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분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2011년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 지분 인수를 시작으로 미국, 한국, 영국, 스웨덴, 동남아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성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M&A 사업부를 설립한 이후 2018년까지 700여 개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중 122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63개 업체가 상장했습니다.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의 지분 가치만 해도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록 텐센트는 위챗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걸쳐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망 기업들은 위챗의 고객 기반을 확장시키고 위챗이 구축한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향후 텐센트의 무궁무진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알찬 내용들이 담겨 있는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에 또 야심찬 기업 소개서가 있었어요. 걸어서 세계로 함께 홈페이지에서 또 다운로드해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 조명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 텐센트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